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어제 그제 눈 너무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어요? 저 안 그래도 취재 왔다가 고속도로에 완전히 막혀 있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전 두 분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냥 되게 잘했습니다 저희. 네. 네. 그냥 시간 뭐 기다리고 막히고 그런 거 약간 마음을 버렸어요. 이제. 네, 욕심 버리고 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맞아요. 네. 오늘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어떤 분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제3선거구 김미숙 의원입니다. 이 김미숙 의원이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후반기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역시나 오늘도 질문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은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고 또 기자와 아나운서로 각각 본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100세 시대가 되면서 제2의 직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잖아요. 네. 혹시 두 분은 은퇴하신다면 어떤 제2의 직업을 상상해 보셨어요? 해본 거 어려워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나이 또래인 사람들의 모든 지금 최대 고민이 그건 것 같아. 맞아요. 이제 퇴직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뭘 할까 이런 생각들. 저는 뉴스에는 코인 그치.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해야 되나,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되고, 예. 저는 그거는 생각해봐요. 어떤 직종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무조건 디지털 노마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제 조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글을 써서 보낸다든지 뭐 약간 이런 거 저는 조금 눈 오는 날 여기 오지 않는. 그렇지. 난 디지털 노마드 쪽이 되겠다. 약간 네. 이런 생각. 자영 씨는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저도 생각? 사실은 제가 성대결절이 얼마 전에 심하게 맞아요,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내가 목소리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네, 뭔가 언젠가는 이 목을 쓰지 못할 때 뭘 해야 될까. 진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저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을 좀 해보고 만드는 싶더라고요. 일,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사무직일, 서류와 관련한 일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는 머리 말고 몸을 쓰고 싶다 하시면서 조경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지금 신나게 또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 미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에야 우리가 체력도 되고 여건들이 어렵지 않은 상태라서 다른 직업을 찾고 또 거기에 적응하는 일이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만 65세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 자체에서도 노인 인구를 위한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심화되어가는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이 청년들조차 취업이 힘든 일자리 부족 상황에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김미숙 의원의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경기도는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일자리 기회도 부족하고 그래서 빈곤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고령화 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4년 4월에 발표된 경기도 노인 통계 2023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경기도 내 노인 인구 212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 1,363만 명의 15.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65세를 넘어서면서 은퇴 또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자리를 다시 구하지 못해서 이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노인 빈곤 문제도 함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늘 이러한 노인 인구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혹시 인턴이라는 영화 보신 분 네. 있으세요? 봤어요. 그러니까 그 로버트 니로랑 앤 해서웨이 나오는데 나이 많은 고령의 인턴이 다시 와서 되게 또 많은 그 연륜과 경험으로 도움 주잖아요. 네. 딱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나이 들면서 새로운 분야에 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의 경험들 좀 쌓아서 이걸 좀 잘 살리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그렇군요.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미숙 의원이요. 노인의 일자리 문제를 더 크게 사회 참여 활동으로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했던 노인에 대한 관점을 좀 뒤집어 보자 이렇게 예.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노인은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강했잖아요. 하지만 노인 또한 누군가를 돌보았던 주체였고 이미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과 지혜가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로 역발상을 하면서 노인 인구들도 자연스럽게 주체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것에서 바로 이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학교나 회사 등 공동체 내에서 나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해온 사람들 지칭하는 말 뭘까요? 알 것 같아요. 요즘 신조어로 SBN이잖아요. 오, SBN. 네. 아시겠어요, 기자님? SBN? 네. SBN이 뭐예요? 그 생각한 단어를 그대로 님자 붙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선배님. 선배님. 아. SB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신조어로. 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네. SBN 선배인데요. 예. 네. 이 선배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합성어로 선배 시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선배 시민. 네, 예. 후배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실천 활동을 하는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배 시민. 김미수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노인들의 경험치, 전문성을 말 그대로 선배 시민으로서 후배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이러한 선배 시민을 육성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함께 공동체에 함께 스며들면서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함께 하시죠. 선배 시민 조례는 경기도 내의 어르신들이 단순한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 멘토링, 지역사회 봉사, 환경보호 활동,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선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선배 시민은 어떤 식으로 사회 활동하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일단은 지역 봉사단으로서 환경교육이나 캠페인 활동을 하는 환경 지킴이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말벗 상담이나 정리 수납 기술을 교육받고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이나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만들어가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의 사례긴 하지만 이 선배 시민의 역할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것 중 하나가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만 18세가 돼서 시설을 퇴소하고 온전히 홀로 자립해 사회로 나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실제 선배 시민들이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한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을 함께 돕는 정말 말 그대로 사회에서의 든든한 선배로 홀로서기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 등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 상담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을 멘토의 역할로 함께하면서 이분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원에 앞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건요. 선배 시민의 정의와 함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존재로 노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끔 경기도가 가장 먼저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거고요. 또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지사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하고요. 선배 시민 연구라던가 교육이나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또 이제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선배 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관련한 강사 양성과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노인분들 또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밋빛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꾸준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김미숙 의원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려되는 부분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나 이제 활동이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저 역시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센터 또한 설치를 하면서 더더욱 노인분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요. 또 진행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살다 보면은 꼭 필요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지혜를 빌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선배시민들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이 들려오는 경기도를 꿈꿔봅니다. 네, 이게 나이가 들어도 내가 뭔가 필요한 사람이고 뭔가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숙 의원 의정 활동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본업에서 더 나아가서 제2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로 코너를 시작했었는데 예. 사실 저는 방송도 하고 있지만 강사 일도 하고 있고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사업도 잠깐 했었어요. 그래요? 네, 뭐 큰 사업은 아니고 어. 파티 관련해서 이제 풍선 만드는 이벤트 사업 이런 걸 했었는데 예. 그러면서 하나 알게 된 단어가 바로 1인 창조 기업입니다. 네.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 전문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 운영하는 1인 중심 기업으로 문화 콘텐츠 분야, 전통식품이나 공예, 또 제조 분야는 물론이고요. 스타트업으로 잘 알려진 다수의 뉴 IT 산업군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 창조 기업으로 활동하다 보면 뭐 저작권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문제, 판매 경로 등등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말 백과사전처럼 이런 게 정리된 게 없나?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답답한 순간들이 많은데 이게 참 좀처럼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미숙 의원은 특히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업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존의 지원 제도는 도소매업 등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 무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조 기업을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제정된 것들 바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1인 창조 기업자들은 초기 자본 부족과 그다음에 시장 진입의 어려움, 전문적인 경영 지식의 부족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나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또 사업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금융 지원, 그다음에 창업 교육, 그다음에 멘토링 프로그램,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경기도에 지금 1인 창조 기업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2021년 기준으로 전국 1인 창조기업의 수가 98만 개 정도고요. 경기도는 이 중에 약 28만 개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28%가량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계속해서 인건비도 오르고 있고 산업구조도 좀 변화하면서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의 비율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국은 기업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역시 지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경기도 1인 창조 기업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마련되어서요. 사업화 공간과 비즈니스 창출 지원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요. 입주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마련해주면서 그 안에서 또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서로 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또한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 뭐 인프라 등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육성과 지원에 대한 기반이 더 마련된 만큼 아마도 더 체계적인 지원들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 또한 경기도에 정착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숙 의원의 목소리로 1인 창조기업 육성과 지원이 중요한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는 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특히 그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군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미숙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1기 신도시 3본의 주거 환경이 30년 정도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 특히나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해요. 때문에 직접 발로 뛰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주거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는 포부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부분에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 아까 또 선배 시민이라는 단어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눴고 1인 창조 기업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장훈 리포터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